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제가 영어를 시작하게 된 계기 및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보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전학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아버지가 직업을 많이 좀 바꾸시고 도시마다 좀 많이 다니셨거든요. 제천, 뭐 원주, 일산 이런 식으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도시들. 근데 이제 전학을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텃세가 심했어요. 원래 어린애들은 이제 반감 같은 게 있잖아요. 낯선 사람에 대한. 그래서 텃세가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괴롭히는 애들도 있었고 괜히 시비 걸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복싱을 저는 시작을 하게 됐어요. 강해지고 싶다는 어떤 그런 일념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 복싱을 4년 정도 했고 프로 복싱 자격증을 따게 됐죠. 그 이후로는 완전 사고뭉치가 돼가지고 뭐 싸움도 많이 하고 그랬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결국에는 자퇴를 하게 됐어요. 자퇴를 하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맨날 놀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어느 날 부르셔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냐면 왕구가 네가 우리 집의 유일한 희망인데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시면서 아버지가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가난했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이렇게 가난하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저한테 너는 반드시 공부해가지고 큰 인물, 훌륭한 인물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막 우셨어요. 그때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좀 충격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많이 받고 이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행동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 습관들도 조금씩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언어랑 이제 수리랑 외국어가 있잖아요. 근데 언어나 수리는 이제 뭐 길이 보였어요. 할 수 있겠다. 내가 해낼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외국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렵기만 하고 완전 까마득해요,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뭔가 해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고민을 계속했죠. 고민을 계속하다 보니까 나온 답이 뭐였냐면 최고가 나는 되고 싶은데 최고가 되려면은 최고한테 배우는 방법밖에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최고들은 뭐 해요? 최고들이 저 같은 자퇴생 만나주나요? 안 만나주죠. 그래서 저는 서점을 갔어요. 서점. 최고들은 결국 책을 쓰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서점을 갔고 서점에서 언어학 박사들이 쓴 책들을 많이 읽었죠. 그러다 보니까 공통점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영어라는 건 언어고 언어는 들을 수 있고 말해낼 수 있으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읽는 것도 쓰는 것도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냐면 영화나 드라마를 듣고 따라하고 이렇게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같았으면은 뭔가 이제 머리에 든 게 이제 생기니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생각을 하다 보면 진짜 그럼 될까? 라는 의심을 품게 됐을 텐데 옛날에는 뭐 머리에 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생각 자체를 못했죠. 그냥 믿었어요. 이게 진짜구나.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어린애들 보면은 그냥 듣고 말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한국말도. 영어도 당연히 그렇게 배울 수 있겠거니 생각을 했죠. 그러고 나서 실행에 진짜 옮겼어요. 그날부로 노트북이랑 챙겨가지고 계속 듣고 따라하고 반복을 했죠. 그래서 뭐 하루 종일 했죠. 밥 먹으면서도 하고, 목욕하면서도 하고, 화장실 가서도 하고, 걸으면서도 하고, 운동하면서도 했어요. 그러니까 6개월 후에 귀가 뚫려버린 거예요. 영어가 진짜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영화 이런 거 보는데 애니메이션이랑 영화를 저는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보는데 딱 어떻게 되냐면은 영어가 분명히 들리는 건데 한국말처럼 이게 와닿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쫙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감동의 눈물을 이렇게 흘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정말 사실이고 그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또 눈으로 안 보여주면 안 믿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버클리 인터뷰까지도 제가 이제 한 것이죠. 하여튼 그러고 나서 영어를 잘하게 됐죠. 그래서 부모님이 저의 노력을 인정하시고
해가지고 미국으로 저는 유학을 떠나게 됐고, 미국에서도 좋은 학점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듣고 말하는 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차별화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스피킹이랑 라이팅, 그 인터뷰를 저는 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잘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명문이라는 학교도 합격을 할 수 있었고.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을 이렇게 하잖아요. 미국 가면은 영어가 자연스럽게 된다. 근데 제가 막상 미국에 이제 다녀 있어 보니까는 어땠냐면은 명문대생들도 듣고 말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읽고 쓰고는 돼. 근데 듣고 말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과외 해달라 그러고 막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부터 이제 영어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됐죠. 영어를 가리켜야 된다는 마음을 조금씩 갖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시선을 좀 돌려갖고 한국을 봤어요. 한국을. 이제 미국 사람들,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영어 잘 못하는구나. 한국을 봤는데 한국은 더 심각한 거예요, 상황이. 영어 강사들, 교수들, 교사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들이 대부분은 다, 물론 뭐 좋은 분들도 있지만, 정말 그 사람들의 소비자들의 그런 소비자들을 속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라는 생각밖에 안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던 거죠. 문장도 뭐 100문장만 외워보시면 뭐 됩니다. 유명 연예인 고용해가지고 강의 듣지도 않은 사람을 이 강의 들으면 영어 마치 된다는 식으로 속이고 있는 거를 보게 된 거죠. 그러고부터는 내가 진짜 영어를 가르쳐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진짜 결심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휴학을 내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영어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에 있을 때 형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뭐 하는 짓이냐? 뭐 영어나 가르치려고 그러냐? 근데 저는 이 일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미국까지 가가지고 유명 대학까지 붙어서 영어나 가르치려고 그래? 근데 저는 절대 영어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걸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지. 무엇을 하느냐로만 친다면 스티브 잡스는 폰파리에 불과할 거고, 그다음에 월트 디즈니는 그냥 어린애들 돈 뺏어먹는 사람에 불과하지 않나요? 그죠? 애니메이션 그냥 만드는 사람, 만화 영화 만드는 사람. 그렇지만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저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에 영어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영어만 잘하면 자기 역량, 능력,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허비되는 걸 저는 보고 싶지가 않은 거고, 그깟 영어나 가르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영어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가치는 무궁무진하고 무한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일에 정말 큰 의미를 두고 있고,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이 영어를 어떻게 그럼 잘해야 되냐, 요거에 대해서 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영어는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한국말 같은 언어요. 그래갖고 듣고 말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왜 애기 보면은 애기 말 잘 못하는데 듣고 그래도 따라해요. 엄마 해봐 이러면 엄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글을 모르죠. 그런데 그냥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을 막 하거든요. 빠르면 4살, 3살, 4살만 돼도 막 말해요. 진짜 신기하죠. 근데 우리는 20년 공부했는데 영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배웠다. 첫 번째, 아기처럼 배워야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얄팍한 상술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보통 강사들은 여러분들을 속이고 빨리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빠르고 이제 많게 벌기 위해서 이제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면요. 첫 문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 50문장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다양한 문장이 필요한데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그냥 패턴만 외우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듣는 거, 말하는 거 기초가 필요한데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냥 부딪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듣기도 잘 들리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 두 번째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길인가? 그냥 얄팍한 상수를 얘기하는가, 아니면 정도를 이야기하는가, 두 번째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영어는 언어고 언어는 훈련에서 익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수영 해보신 분 있나요? 복싱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운동을 떠올리면 돼요. 자기가 뭔가 해본 운동이 있다. 배구, 농구, 축구 다 돼요. 떠올려 보세요.
그것을 과연 책으로 할 수 있는지 절대 안 되죠. 수영을 여러분들 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 합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긴 각도 뭐 90도 해가지고 딱딱 안 돼요. 막상 바다에 뛰어드는 순간 그냥 꼬르르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실제 훈련해야 돼. 실제 훈련. 그러니까 영어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영어는 막 이제 이론 서적 보면서 문법 외우고 단어 암기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못 배웠던 거죠. 세 번째가 이거예요. 첫 번째 뭐요? 영어는 언어다. 그죠? 아이처럼 배워야 된다. 두 번째 뭐예요? 1000문장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정도를 가야 된다. 얄팍한 상술, 패턴 영어 무슨 뭐 100문장 외워보세요. 그 절대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 영어는 훈련이다. 실제 훈련을 해야 된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유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강의를 고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눈을 키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어 소리 영어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가르쳐요. 애니메이션. 1단계. 애니메이션. 강의 수는 뭐요? 90강, 94강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장 수는 400문장 정도 됩니다. 400문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화예요, 영화. 영화 강의가 있는데 이건 500문장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500문장을 듣고 따라하고 훈련을 시키는 그런 강의거든요. 훈련을 할 수 있게끔. 근데 이것도 그냥 듣는다고 하면 안 들려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발성, 강세, 리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패밀리 우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어민들은 앞쪽에 강세를 넣어서 family 이렇게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house family 이렇게 소리가 들어가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익히면서 어떻게 해요? 애니메이션 400문장, 영화 500문장. 그죠? 그러면 총 뭐예요? 900문장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장들을 100문장 정도를 여러분들 훈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코어 소리 영어의 모든 커리큘럼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000문장이 여러분들 완성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좀 이제 어떤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고 이 세 가지 꼭 잊지 마시라. 그죠? 뭐요? 언어. 그죠? 애기처럼 배워야 된다. 아이들처럼.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1000문장. 진짜 정도를 걸어야 된다. 세 번째. 뭐예요? 훈련해야 된다. 요거를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강의에서 여러분들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